예, 반갑습니다. 꼰대 김강주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보험 관련된 불안전 판매 관련돼서 방송을 좀 했었죠. 그 관련돼서 좀 이어서 국민보험이라 할 수 있죠. 국민보험, 뭐죠? 실비보험, 실손보험. 국민 실비보험. 네. 그래서 뭐 실손보험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료실비라고 해서 아직도 의료실비를 가입하면 모든 치료비를 다 받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치료를 해도 다 받는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이게 돈을 못 받는 치료비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돈 못 받는 치료비? 돈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유산, 그렇지. 임신, 출산 관련 질환, 그렇죠. 성병, 그다음에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의료 실비 보험에서도 못 받는다. 대신에 이제 못 받았던 것들을 이제 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2016년도까지 적용이 되지 않았던 우울증, 행동장애, 공황장애 이런 일부 정신질환은 그로 인한 치료비는 이제 올해부터 강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입 시점에 따라 지금은 이제 실손보험이 본인이 지출한 실비에 대한 90% 또는 80% 정도 보장해 주는데 과거의 상품들은 100%까지 보장해 준 상품들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품들은 당연히 이제 유지하는 게 맞겠죠. 근데 또 이제 그걸 또 그 상품 말고 최근에는 보장이 꼰대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정신적인 질환까지 보장되는 특약 그런 그 실손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걸 깨고 책을 갈아타자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실손보험은 크게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소위 실손 종합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실손 단독 상품이라는 게 그렇죠. 있어요. 단독 실손보험이죠. 실손 네. 그 종합보험은 다른 뭐 이런저런 다른 보장하고 합해서 실손 보장을 하나의 특약으로 다 추가하는 것이고, 당연히 비싸죠. 네. 다른 거와 같이 가니까. 네. 또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손보험을 갈아타고 싶어도 그것을 깨야 돼요. 예, 뭐 불편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실손보험을 그대로 있고 다른 보험을 갈아타고 싶어도 또 실손보험을 같이 또 건드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손보험은 실손 단독 상품이 싸고 좋다. 그런데 어떤 이게 최근에 우리 통영에 누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좀 소개해 줄 사람이 없냐. 네. 그래서 내가 소개해 줄게 뭐 어렵냐 해가지고 보험회사 그쪽에 이제 그쪽 영업소에 한두 군데 전화를 해봤어. 이런 손해보험인데 근데 아주 재미난 진짜 서울 같으면 뭐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실손 단독 상품은요 너무 쌌어요. 우리 안 가요. 이야, 아니 이거는 뭐 택시 승차급여 같은 거야. 아니 내 고객이 가입하겠다는데 그런 상품이 있는데 왜 안 가? 이러니까 그럼 돈이 안 남아서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서 뭐 그거 타고 다른 거 하나 가입한다면 가겠는데 나는 그 사람 개인의 사고방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회사 전체.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 말하면은 회사에서는 돈이 안 된다는 소리는 고객한테 좋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참. 그렇구나. 자, 손해보험사에서는 뇌졸중도 실손해자. 이 실손 보장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팔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팔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같은 실손이라도 생보사에서 가입하느냐, 손보사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뇌졸중에 대한 실손 보장이 달라진다. 그렇죠. 생명보험에서는 뇌 관련 질환을 보통 뇌출혈, 뇌출혈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뇌졸중, 더 큰 범위에 대한 뇌졸중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의료 실손이라든지 건강보험은 이제 손해보험 쪽이 낫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손해보험사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몇 가지 정리해놨는데 이것을 한번 보면 좋겠네. 자,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다. 할까. 이거 실질적으로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렇죠. 해외 요즘 워낙 요즘도 많이들 나가시니까. 자, 이거 왜 안 해줄까요? 다부터 얘기하셔야죠. 보장하지 않는다. 안 해준다. 보장하지 않는다. 왜 안 해줄까? 외국에서 치료하면 안 해준다. 왜 안 해줄까?
해외 소재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돌발 질문하면 문제가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안 됐냐면, 이게,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국내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는 비싸잖아요. 우리 내 얘기 알렸잖아, 지금. 그래, 조금 기다려. 우리는 이게 기다리지 못해. 그래서 이게 해외 소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치료 안 되는 건, 예를 들면 해외에서, 다쳤어. 다쳤는데?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은 해외에서 치료받는 건 안 되지만, 국내에서 기록에서 받는 건 된다. 왜냐면 또 외국에서 치료받으면 이게 또 치료를 제대로 받는지 가짜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보험사고라고 보험 모랄 리스크라 그러죠. 도덕적 위험.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하기 어렵고. 그래서 국내에서 다쳐야지만 받는 건 아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예. 탤런트 개그맨의 가수가 신정한. 신정한? 땡기열 해가지고, 도박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지,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국에서 구입한 연고, 파스, 일반의 약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될까, 안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기본적으로는 돼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는 치료 목적이니까 의사 처방을 받고. 그렇지. 예, 이렇게 처방이 없으면 자기가 가서 그냥 연고 주세요, 파스 주세요 하시면 보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받아서. 그렇죠. 처방을 받아서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실손보험을 할 때 보장을 받을 때, 공제액 있죠. 공제액 하루 있죠. 5,000원을 공제한다든지. 네, 8,000원 그래서 있고요. 네. 이렇게 그냥 병원에 가서 큰 치료 없이 처방제만 하나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5,000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참고하시고. 자, 검사 비용은, 검사할 때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지, CT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검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네. 그죠? 즉 이때도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으로. 치료 목적. 치료를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MRI를 찍더라도 자기 혼자 찍고 싶은 게 있고요. 그다음 의사 소견이 들어간 찍기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예. 자발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의사에 대한 임상적 소견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검사를 했다, CT 촬영을 했다 그런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퇴원 시 처방받는 약제비 입원 의료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때 이게 입원 기준이냐 통원 기준이냐에 따라서 한도액이 달라요. 그렇죠. 입원할 때는 네,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계속 받을 수 있지만 통원할 때는 이제 가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하루 30만 원 한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을 수 있는데 자, 퇴원할 때 약제비 퇴원할 그렇죠. 때 처방받을 약받죠. 약제비는 네. 이것이 퇴원할 때 받았으니까 이게 입원 의료비 속에 한도에 포함되느냐 네. 통원으로 포함되는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통원 의료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통원 의료비라는 건 뭐냐면 한도가 적을 수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퇴원하면 그때 받는 약들은 한꺼번에 못 와서 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입원 의료비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비급여 부분은 물론 제외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맞겠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아까 이제 정신질환의 일부, 우울증, 행동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 치료에서는 이거는 대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게 실손보험, 의료보험이 어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비의 100%가 되는 거 아주 옛날. 그리고 또 90%, 또 80%, 70%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고 그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지만 약관. 그죠? 개별 약관 확인하시고, 만약에 약관이 없다, 약관이 대부분 없죠, 집에. 안 받은 경우도 많고. 근데 약관이 없는 경우는요, 그 해당 보험회사의
해당 보험회사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네. 거기에 상품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검색해 보시면 해당 상품마다 언제 팔았다. 그것에 따라서 약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을 청구를 하면 이제 영수증 챙겨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보험료를 받는데 보상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이 보상 자체가 어차피 관련된 보험회사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실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자기가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보험회사가 어련히 해서 잘 챙겨줬겠지 그게 아니라 큰 중대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보험회사는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해줍니다. 그렇죠. 예,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해주니까. 안 해주는 게 지극히 그죠? 자기들 노멀한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그 실손보험 관련돼서 뭐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언제 청구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기 현재로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되고 2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뭐 병원 갔다 오자마자 빨리 서류를 챙겨서 지금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2년. 근데 이제 2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서는 2년 이내 청구 가능하시니까 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든 가입할 때도 중요하지만 가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 후에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예.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보험회사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 예, 항상 물어보고 따져보는 그런 훌륭한 소비자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네,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